한 여인이 왕 앞에 나섭니다. 허락받지 않고 왕 앞에 나서면 그 대가는 죽음입니다. 하지만 그녀가 침묵하면 자신의 민족 전체가 하루아침에 사라질 것입니다. 그녀는 결심합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2500년 전 페르시아의 왕궁, 한 소녀가 왕비가 되고 한 민족의 운명이 그녀의 손에 달리게 됩니다. 오늘은 역사상 가장 대담한 결단을 내린 한 여인, 에스더의 이야기입니다.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평범했던 한 소녀가 어떻게 자기 민족 전체를 구해내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 숨겨져 있던 놀라운 우연들을 알게 되실 겁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2500년 전 페르시아 제국. 이 제국은 인도에서 에티오피아까지 무려 127개의 지방을 다스리는 당대 최강 대국이었습니다. 그 중심에는 아하수에로 왕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왕은 대신들 앞에서 성대한 잔치를 벌입니다. 무려 180일간 이어진 잔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왕은 취기에 왕비 와스디를 불러 잔치 자리에서 그 미모를 자랑하려 합니다. 그런데 왕비는 거절합니다. 왕의 명령을 거역한 왕비. 대신들은 두려워합니다. 왕비가 왕의 명을 거역했다는 소문이 퍼지면 온 나라의 아내들이 남편을 우습게 여기게 될 것입니다. 결국 와스디는 폐위되고 왕궁 전역에서 새로운 왕비를 뽑는 대대적인 간택이 시작됩니다. 바로 이 시점, 페르시아의 수도 수산에는 한 유대인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이름은 하다사, 페르시아식 이름으로는 에스더. 어린 나이에 부모를 잃고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의 손에서 자랐습니다. 모르드게는 그녀를 친딸처럼 키웠습니다. 그런데 왜 하필 지금 이 궁궐에서 왕비를 새로 뽑는다는 소식이 퍼졌을까요? 에스더는 자신이 이 이야기의 주인공이 되리라는 걸 이때까지만 해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제국 전역에서 아름다운 여인들이 궁궐로 모여듭니다. 에스더도 그중 하나로 뽑혀 궁에 들어갑니다.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신신당부합니다. 내가 유대인이라는 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당시 유대인은 이방 땅에 흩어져 살던 소수민족, 신분을 숨기는 것이 안전을 위한 선택이었습니다. 1년의 준비 기간을 거쳐 마침내 에스더가 왕 앞에 나아가는 날이 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왕은 그 많은 여인들 중 에스더를 선택합니다. 고아였던 소녀가 한 제국의 왕비가 된 것입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어느 날 모르드게는 궁궐문에서 근무하다가 심상치 않은 대화를 엿듣습니다. 왕의 경호를 맡은 두 내시, 빅단과 데레스가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었던 것입니다. 모르드게는 즉시 이 사실을 에스더를 통해 왕에게 알립니다. 조사 끝에 음모는 사실로 드러나고 두 사람은 처형됩니다. 이 일은 궁중 기록에 남습니다. 그런데 이 사소해 보이는 기록 하나가 훗날 이야기 전체를 뒤집는 결정적인 열쇠가 됩니다. 지금은 몰라도 됩니다. 곧 다시 등장하니까요. 그리고 등장하는 인물 하만. 왕은 하만을 모든 대신들보다 높은 자리에 씁니다. 왕의 명령으로 모든 신하들은 하만이 지나갈 때 무릎을 꿇고 절해야 했습니다. 모두가 절합니다. 딱 한 사람만 빼고 모르드게였습니다. 그는 절하지 않습니다. 이유는 분명했습니다. 유대인으로서 사람에게 그런 경배를 드릴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만은 분노합니다. 그리고 그 분노는 모르드게 한 사람이 아니라 그의 민족 전체를 향합니다. 흩어진 유대인들 모두 제거하리라. 하만은 왕에게 아뢰입니다. 한 민족이 왕의 법을 지키지 않고 따로 지내고 있습니다. 그들을 그냥 두는 것은 왕께 유익하지 않습니다. 왕은 깊이 확인하지도 않은 채 하만에게 이 민족을 처리할 권한을 넘겨줍니다. 조서가 제국 127개의 지방에 선포됩니다. 단 하루 만에 모든 유대인을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몰살하라. 날짜까지 정해집니다. 이제 유대인 전체에게 죽음의 날짜가 정해졌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아직 모르는 사람이 있었으니 바로 왕비 에스더였습니다. 조서가 반포되자 모르드게는 굵은 베옷을 입고
재를 뒤집어 쓴 채 통곡하며 궁궐 문 앞까지 나아갑니다. 에스더는 이 소식을 전해 듣고 넷이 하닥을 보내 사정을 알아봅니다. 모르드게는 칙령의 사본을 보내며 에스더에게 전합니다. 왕에게 나아가 네 민족을 위해 간청하라. 에스더는 고민에 빠집니다. 그리고 답장을 보냅니다. 왕의 부름이 없이 안뜰에 들어가는 자는 남자든 여자든 죽임을 당합니다. 오직 왕이 금규를 내밀 때만 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벌써 30일이나 왕의 부름을 받지 못했습니다. 지금 나서면 죽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 이해할 만한 두려움입니다. 그런데 모르드게의 답장이 돌아옵니다. 이 이야기 전체에서 가장 무게감 있는 대사입니다. 다른 모든 유대인과 달리 홀로 살아남으리라 생각하지 마라. 이런 때에 네가 잠잠하면 유대인들은 다른 곳에서 구원을 얻겠지만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할 것이다. 그리고 네가 이 왕후의 자리에 오른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에스더는 답을 보냅니다. 수산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모아 나를 위해 금식해 주십시오. 밤낮 3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마십시오. 나와 내 시녀들도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런 다음 규례를 어기고 왕께 나아가겠습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3일간의 금식이 끝난 후 에스더는 왕복을 입고 안뜰에 섭니다. 허락받지 않은 걸음, 심장이 멎을 듯한 순간입니다. 왕이 그녀를 봅니다. 그리고 왕은 손에 든 금규를 에스더에게 내밉니다. 에스더는 목숨을 건집니다. 그리고 왕에게 청합니다. 오늘 제가 베푸는 잔치에 하만과 함께 와주십시오. 왕은 흔쾌히 응합니다. 잔치 자리에서 에스더는 무언가를 청하려다 다시 한번 미룹니다. 내일 다시 잔치를 베풀 테니 그때 제 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날 밤 하만은 뛸 듯이 기뻤습니다. 왕과 왕비의 잔치에 유일하게 초대받은 신하가 되었으니까요. 하지만 궁궐 문을 지나던 그는 여전히 절하지 않는 모르드게를 봅니다. 그 순간 기쁨은 분노로 바뀝니다. 집에 돌아온 하만은 아내와 친구들에게 이 분을 토로합니다. 그러자 그의 아내 세레스가 제안을 합니다. 높은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청해 모르드게를 그 위에 매달아 죽이십시오. 하만은 그 말이 마음에 듭니다. 밤새 교수대를 세우게 합니다. 그런데 바로 같은 밤 왕궁 안에서는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왕은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그저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왕은 시종에게 궁중일기, 즉 역대 기록을 가져와 읽어달라고 명합니다. 그런데 하필 그날 읽힌 부분이 몇 년 전 모르드게가 왕의 암살 음모를 밝혀낸 그 기록이었습니다. 왕이 묻습니다. 모르드게에게 무슨 상을 주었느냐?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시각 하만은 모르드게를 교수대에 매달 것을 청하러 이른 아침부터 왕궁에 도착해 있었습니다. 왕은 신하가 와 있다는 말을 듣고 부릅니다. 내가 존귀하게 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 하만, 어떻게 해야 좋겠느냐? 하만은 자신 있게 대답합니다. 왕복을 입히고 왕의 말을 태우고 왕관을 씌운 뒤 존귀한 신하가 그 앞에서 외치게 하십시오. 왕이 존귀하게 하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하노라. 하만은 속으로 생각합니다. 왕이 존귀하게 하고 싶은 사람이 나 말고 누가 있겠는가? 왕이 말합니다. 좋다. 그대로 모르드게에게 행하라. 하만, 그대가 직접 하라. 하만의 얼굴이 굳습니다. 자신이 죽이려던 사람을 자신의 손으로 온 성 안에 존귀하게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한 아이러니가 있을까요? 그날 저녁 두 번째 잔치가 열립니다. 왕은 다시 묻습니다. 왕후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요?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소. 에스더가 마침내 입을 엽니다. 제가 만일 왕의 은혜를 입었다면 저의 생명을 저에게 주시고 저의 민족을 저에게 주십시오. 저와 제 민족이 팔려서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왕은 놀라 묻습니다. 누가 감히 이런 일을 꾸몄단 말이오? 에스더는 손을 들어 가리킵니다. 그 악한 원수는 바로 이 하만입니다. 하만은 그 자리에서 얼어붙습니다. 왕은 분노하여 자리를 박차고 나갑니다. 그리고 돌아왔을 때 하만이 에스더가 앉은 자리에 엎드려 목숨을 구걸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왕은 이를 왕비를 범하려는 것으로 오해하고 즉시 하만을 끌어내라 명합니다. 그 순간 왕의 신하 하르보나가 아뢰입니다. 하만이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세운 거대한 나무 기둥이 그의 집에 있습니다. 왕이 말합니다. 하만을 그 나무 기둥 위에 매달아라. 자신이 다른 사람을 죽이려고 세운 바로 그 자리에서 하만은 처형됩니다. 이후 왕은 유대인들에게 자신을 방어하고 대적할 권리를 주는 새로운 조서를 내립니다. 죽음의 날로 정해졌던 그날, 오히려 유대인들은 자신들을 노리던 원수들로부터 스스로를 지켜냅니다. 위기의 날이 승리의 날로 뒤바뀝니다. 이날을 기념하여 유대인들은 매년 불임절이라는 명절을 지키게 됩니다. 슬픔이 기쁨으로, 애통이 축제로 바뀐 날을 기억하기 위해서입니다. 모르드게는 왕 다음 가는 자리에 올라 이후로도 자기 민족을 위해 힘씁니다. 에스더는 처음부터 자신이 왕궁에 있는 이유를 알지 못했습니다. 고아로 자란 소녀가 왜 하필 왕비로 뽑혔는지, 왜 하필 그 시대에 그 자리에 있었는지 그녀 스스로도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모르드게는 말합니다. 네가 이 왕후의 자리에 오른 것이 바로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지금 여러분이 서 있는 그 자리, 그 순간도 어쩌면 그런 이유일지 모릅니다. 지금까지 에스더의 이야기였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요셉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